자, 오늘 금요일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번 주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오늘 금요일인데, 아마 이제 위드 코로나 시행하고 나서 아마 두 번째 금요일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또 연말 거의 다 돼가니까 또 지인분들 만나서 뭐 술잔을 기울이시거나 아니면 뭐 좋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주식 투자에서 전저점이 갖는 의미와 뭐 대응 전략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지수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지수 얘기도 할 거고 오늘 낮에 회원들한테 좀 했던 얘기가 있는데 화장실 얘기를 좀 했거든요. 화장실 얘기. 그래서 그 얘기도 저녁 때 좀 해드릴 거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종목을 몇 개 띄워놓고 상세하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두시면 반드시 도움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들이 이제 주식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데가 어디냐면 전저점과 정고점이거든요. 개인들은 여기에서 항상 고민을 해요. 전저점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정고점 돌파하는 거 아니야? 돌파 못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오늘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뭐 야구나 축구 하나요? 네. 잘은 모르겠지만 네, 바로 시작을 하죠. 네. 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네네. 제 목이 좀 쉬었나요? 목이 좀 이제 예전보다 좀 쉬었죠, 그죠? 네. 아까 회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소리가 많이 쉬었다고.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말을 많이 해서요. 네. 요즘 말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왜 말을 많이 하겠어요? 네. 어떻게든 그 심리 잡아드리려고 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담이지만 저는 주식할 때 빼고 저기 방송할 때 빼고는 말을 별로 안 해요. 네. 저희 경상도 고향 경상도는 아닌데 아무튼 말을 별로 안 하는 편입니다. 네. 요 때만 좀 이렇게 준이 얘기할 때만 이제 입을 이렇게 말을 좀 하는데 아무튼 요즘에 말을 좀 많이 한 것 같네요.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지수 얘기 이제 바로 하면서 상영님도 어서 오세요. 지수 얘기 바로 하면서 자, 여기 전저점 얘기를 바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전저점 놀이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오늘 일단 해외 증시랑 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네. 항상 주식은 비교 분석을 해야 돼요. 네. 항상은 아닌데 아무튼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자, 보시면 네. 지금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는 1.5% 네, 급등 마감했고 코스닥은 이거보다 좀 더 오른 1.65% 이제 급등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증시는 얼마로 끝났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아시아 증시 중에서는 제일 셌어요. 보면 일본 증시가 1.1% 상승했죠. 우리나라가 더 강하게 올라왔고 그 다음에 호주 증시도 오늘 0.8% 올라왔거든요. 오늘 우리나라는 더 2배 가까이 올라왔죠. 그 다음에 중국 증시 0.18% 상승 마감. 그리고 인도가 조금 비슷한데 인도 1.28%. 그렇죠? 그리고 태국, 대만 0.3% 그리고 태국은 보합. 네. 우리나라가 아시아 증시에서 제일 세게 올라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어제 많이 빠져서 그런 거죠. 그렇죠? 이 나라들하고 다른 아시아 증시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부에서 요소수 때문에 지금 국민들 불안하게 하는 거. 이거 빼고는 뭐 똑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얘기해드렸지만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다. 요소수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서 그런 거다. 이거예요. 오늘 보면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요소수 문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전저점까지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코스닥 지수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코스닥 지수는 밑에까지 안 내려왔어요. 그렇죠? 코스닥은 전저점이 여기인데 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코스피 쪽이 불안하게 했던 거죠. 네. 아무튼 이제 지금 지수는 전저점을 깨진 않고 올라왔는데요. 자, 이 전저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는데, 자, 코스피 지수가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지수는요 차트 분석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저 같은 전문가들은 이거 설명도 좀 해야 되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불안해하면 또 불안해하는 대로, 또 너무 또 그 과열돼 있으면 또 과열돼 있는 대로 지수 얘기를 잘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심리를 이렇게 잘 좀 그러니까 중립을 유지할 수 있게,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는 게 전문가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 얘기를 많이 하죠. 보조 설명도 얘기 좀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개인들은 그렇게까지 지수를 많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신경을 되게 많이 쓰세요. 어떻게 쓰냐면 거의 대부분 이거예요. 전저점 깨질까봐. 지수가 예를 들어서 요쯤 와 있으면 별로 신경도 안 쓰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언제 신경을 많이 쓰냐면 전저점 깨지거나 깨지기 직전, 여기서 신경을 엄청나게 쓰세요. 왜 쓸까요? 결론부터 얘기해 볼게요. 왜 여기서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실까요? 불안하니까요. 왜 불안해한대요? 왜 불안해하겠어요? 전저점 깨지면 큰일 날까봐. 개인들이 이런 게 있어요. 전저점 깨지면 그냥 무조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생과 사의 경계선쯤으로 여겨요. 여기를 안 깨지면 사는 거고, 여기를 깨지면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짜로 배운 그 매매 기법, 설령 돈을 주고 배웠어도 그 기법을 잘 보면, 그게 만약에 이제 차트로 이제 매매하는 기법을 배웠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전저점, 즉 지지선이 있어요. 지지선. 차트로 주식을 배웠으면, 차트로 기법을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차트로 기법을 배웠으면 반드시 그 안에 지지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해되시죠? 지지선. 반드시 그럼 저항선도 있겠죠? 지지선이 뭐냐면 전저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저점이에요. 네. 여기를 깨지면 안 된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여기를 깨지면 손절해야 돼. 손절했다가 더 떨어지면 싸게 다시 사든가, 아니면 깨졌다가 다시 올라오면 사든가, 그런 식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그게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죠, 항상. 그거는 저기 김영삼 대통령이나 아니면 저기 박정희 대통령 때 기법이다. 한 20년, 30년 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지 한참 됐잖아요. 40년 되지 않았나요? 언제인가요? 40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저점이에요. 여기 깨지면 죽는 줄 아세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괜찮아요. 옛날에는 진짜로 전저점 깨지면 끝났어요. 되게 힘들었거든요. 되게 힘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입니다. 30년 전, 외환위기 터지기 일보 직전, 그때라고 칠게요. 30년 전이에요, 대충. 외환위기면은 20년 넘었잖아요, 그죠? 자, 대충 30년 전이에요. 그때 이제 이게 30년 전 이제 코스피 지수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깨지잖아요. 여기를 탁 깨지면 30년 전에, 그러면 제가 방송을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빨리 인버스 안 사고 뭐해요? 응? 빨리 인버스 사라고. 그리고 주식 갖고 있는 멍청이가 어딨냐고. 지금은 주식 갖고 있으면 안 된다. 현금 들고 있어야지. 난 주식을 꼭 들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지수가 하락할 때 그 돈 버는 인버스 사라고. 그리고 돈 은행 갖다 넣으라고, 나머지 돈은.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30년간 됐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응? 어떤 바보가 주식 갖고 있냐고. 응? 그죠? 나는 좀 모험을 좋아한다. 그러면 인버스 말고 고버스 사라고 얘기했죠. 고버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전저점 깨졌으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옛날 기법은 이래요. 전저점이 깨지면 그때부터 뭐냐면 본격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지금 이렇다고 배우시잖아요. 전저점이 깨지면 본격적으로 하락한다니까요. 얼만큼 떨어질까요? 얼만큼 떨어지냐면 앞에서 떨어졌던 거만큼 그대로 떨어져요. 근데 앞에 보니까 또 있네요. 그죠? 그럼 또 떨어져요. 그리고 올라갔던 거 다 반납해요. 상승했던 거 다 끌고 내려가요. 기분이 언짢으면 더 떨어져요.
더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전저점을 깨면은 그 전에 왜 빨리 팔으라고 했냐면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작하니까 하락 시작이었기 때문에 팔아라. 이걸 왜 갖고 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지수가 아니라 주식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 주식 들고 있으면은 바보 멍청이였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뭐 쉬운 단어를 써야 여러분들 이해가 쏙쏙 되실 테니까. 여기서 주식 들고 있으면 바보 멍청이였다니까요. 진짜로요. 근데 지금은요. 팔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전저점 왔다고 신경 쓰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그래요. 자, 옛날 얘기 마무리 짓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여기 깨면은 본격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조정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11월 달이죠. 네. 겨울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 힘든 겨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에서 손절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기법을 이제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게 뭐겠어요? 박스권이잖아요. 그쵸? 박스권인데 잘 보시면 이게 지금 박스권의 저점이 어디예요? 10월 6일 날 찍어놨잖아요. 10월 6일 전후로 여기, 그죠? 여기를 또 깰 것처럼 이렇게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30년 전 기법을 사람들은 지금도 쓰고 있어요. 답답한 거예요. 이 기법 바뀐 지가 언젠데. 이게 뭐냐면 전저점 또 깨질까봐 불안해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불안해하시라고 이러고 있는 거라고. 차트를 이렇게 만든 거라니까요. 누가 만들었겠어요? 이 차트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분들이겠죠. 그분들 누구요? 형님들. 그죠? 그 형님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많이 불안해하라고. 요소수만 아니었으면 저도 이 얘기 안 했을 것 같은데 요소수 때문에 지금 약간 끌려 내려와서 전저점이 오니까 얘기를 안 할까 하다가 아유 또 불안해 하시겠네. 그래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시라고요. 불안해 하라고 차트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근데 안 만들어도 되는데 정부에서 요소수 대응 그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개인들의 불안해서 여기까지 끌려 내려온 거예요. 다른 나라는 이렇게 안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개인들이 지금 왜 더 불안해하냐면 이 박스권 여기를 이탈하면 최소한 자, 박스권 위에서 아래까지 폭이 이만큼이죠. 여기서 이만큼 더 떨어질까봐 그럼 이제 2,500이나 저기 2,300까지 떨어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이 나쁜 비관론자들이 여기 깨질 거다. 깨지면 이만큼 떨어질 거다. 그래갖고 개인들도 불안하게 만들어요. 난 진짜 이 사람들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증시가 하락할 수도 있어요. 하락을 하면 그거에 맞게 대응법을 알려주고 잘 참고 주식 들고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말은 달콤한데 저게 뭐예요? 그게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대안이 없다고. 무조건 현금 들고 있어요. 사람들을 불안하게만 한다니까요. 네. 불안해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지수가 여기까지 빠졌다가 자 여기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치고 올라가고 요소수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죠. 그러면 여기서 기분이 어떠냐? 저도 지금 이제 얘기를 어떻게 해요? 이거는 옛날 기법이고 이거는 지금 개인들 털으라고 그냥 이렇게 만든 거다. 그죠? 네. 신경 쓰지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거는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딱 서서 얘기하면 어떤 줄 아세요? 되게 힘드실 거예요. 기분이 아주 더러우시다니까. 기분이 되게 더러우실 거예요. 찝찝하고 진짜 굉장히 좀 그러실 거예요. 제가 낮에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지수가 이렇게 전저점에 와 있으면 기분이 어떠냐면 그 재래식 화장실 있죠? 푸세식 화장실. 요즘에는 그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사시기 때문에 생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이제 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다 수세식 화장실을 쓰시지 않습니까? 화장실도 굉장히 뭐 진짜 정말 그 잘해놓고 사시는 집에 가면요 화장실에서 밥을 먹어도 될 정도로 화장실도 굉장히 깨끗하게 해놓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는 분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신 분들 많아요. 살림을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화장실에서 밥 먹어도 되겠어요, 진짜. 그 정도로 화장실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정말 깨끗하게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 얘기를 왜 했냐면 정말 그런 데 살다가 재래식 화장실, 그 푸세식 화장실, 간이 화장실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공사판 같은 데 가면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볼일 보고 싶으세요? 그것도 큰 거를? 싫죠. 어지간하면 거기 안 들어간다고요. 근데 정말 급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한번 가겠죠. 근데 거기 들어가서 한참 앉아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즘 답답하시죠? 왜냐면 열심히 돈을 넣어서 주식을 샀는데 그게 안 올라오니까. 화장실에서 그 푸세식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답답한 분이 누구겠어요? 많이 먹었는데 변비 걸리신 분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죄송해요. 더러운 위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실 거 아니에요. 아마 잊어버리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네. 힘든 거예요. 그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그죠? 네. 불쾌한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참아야 돼요. 네. 그 기분입니다, 지금. 딱 그 기분 아니세요? 네. 기분 더러우시죠? 불편하고 섭섭하고 내가 여기 왜 이러고 있나? 응? 이게 아니었는데 이게 아닌데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쪼그려 앉아갖고 그죠? 네. 그런 생각 드시지 않겠어요, 그죠? 네. 맞으면 7번 찍어주시고 넘어가죠. 이해되시죠? 네. 네, 웃으세요. 네. 또 화장실 얘기했다고 또 저기 또 싫어요 또 찍지 마시고 유튜브도 저기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요즘에 꾸준하게 싫어요 누르시는 분들이 7명 있더라고요. 네. 안티들이에요, 안티들. 네. 방송을 꼬박꼬박 다 들으면서 꼭 싫어요 7개씩 누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심리가 베베 꼬여서 그래요.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들 불편하시다는 걸 제가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네. 힘들 내세요. 네. 제가 오죽하면 화장실 얘기까지 꺼내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전조점을 깰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거 아세요? 전조점을 이미 깼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박스권의 전조점은 여기에요. 올해 3월달 유석열 씨 사표 썼을 때쯤 여기거든요. 이미 깼어요 한번. 이때 그래서 사람들이 손절 무지하게 했어요. 10월 6일날 저점 찍을 때 그때 신용 쓴 사람들 다 싸그리 반대 매매 당하고 그때 뭐 아수라장이었잖아요. 그때 왜 그랬게요? 예, 이 박스권의 전저점을 그 당시에 박살냈거든요. 그래서 비관론자들이 그때 난리 났잖아요. 손절해야 된다고. 그때 제 방송에도 저기 유튜브 방송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돌아서 그랬다니까요. 전저점 깨졌는데 손절시켜줘야지 무슨 주식을 들고 가라고 하냐고. 네가 전문가냐고. 저한테 그랬어요. 네가 전문가냐고. 이런 사람 얘기 듣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사람들이 댓글 달고 막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때 그 사람들 보고 그래서 미친놈들이라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제가 대놓고 욕했잖아요. 저한테 그런 얘기해서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르쳤어요. 손절 빨리 하라고. 네. 이때예요, 이때. 예, 고맙습니다. 네. 이때라니까요. 이때 이미 전저점 깨졌을 때 개인들 멘탈 그때 제가 녹았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멘탈 녹으면서 다 털렸어요. 그때 그 기억나세요? 신용 장부 차트 보여드렸던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때라니까요. 신용이 여기에서 추락하죠. 이 고점 부분이 얼마냐면 언제냐면 9월 13일 추석 전후에요. 추석 전에 이제 그래 추석 끝나면 많이 갈 거야. 그랬어야 되는데 대장동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증시가 급락을 해요. 저점이 언제예요? 신용이 이제 확 날아가기 시작한 게 자 여기가 10월 5일입니다. 10월 5일이죠. 10월 6일 이만큼 자 7, 8, 10, 12 10월 초부터 10월 10일, 12월, 10월 10일이니까 중순까지 이만큼 줄었어요. 왜 이랬을까요? 네, 지수가 이미 전저점을 한번 건드렸거든요. 10월 12일, 여기가 10월 6일이고요. 여기 한 번 더 찍었죠. 여기가 12일이에요. 왜 저 신용까지 쓰신 분들이 왜 손절을 했을까요?
옛날 매매기법 전저점 깨지면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손절했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다시 사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막 글 쓰는 사람들 보고 이 미친놈들아 그랬던 거예요. 이때는 1번 한번 다 찍어주세요. 이해되세요? 네, 이게 미친놈 얘기 그만해야 되는데 제 방송 총 들으시는 분들은 저 욕쟁인가 보다 그러시겠다. 그죠? 네, 저 욕쟁이 아니에요. 네. 이해되셨어요? 그때 그래서 욕했던 거예요 제가. 응? 당신들이나 손절해라. 엄한 사람들 끌고 가지 말고. 응? 그때 그래서 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미 여기서 이 사람들 다 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초점을 또 한번 오긴 왔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네. 솔직히 여러분들 입장에서 전초점 오는 거 하나도 안 좋다니까요. 제가 오늘 오죽하면 재래식 화장실까지 얘기했겠어요. 기분 안 좋아요. 그게 맞아요. 제가 지금 회원 입장에서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개인들 입장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자, 한번 했다고요 이미. 그리고 이때 손절하고 그 난리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낮에 우리 현들한테 기사 다 보여드렸는데 기사가 이게 잠깐만요. 하나로 더 찾아드릴까요? 잠깐만요. 이때 그 손절대로 난리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갔냐면 잠깐만요. 기사 찾아드릴게요. 네. 이런 뉴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을 찍어 놓긴 했어요. 보시면 오늘 아침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매일경제에서 어제 거구나. 어제 저녁 때 또다시 7만 전자 깨졌다. 짐 싸는 동학개미들. 그러니까 개미들이 10월 초에 그 저점을 한번 깼잖아요. 그때 우리나라는 끝났다 그래서 어디 갔냐면 주식보다 코인으로. 그러니까 코인 갔어요. 자, 새거 어딜 갔냐면 자, 네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코인. 또 이러면 또 순진하신 분들은 코인 노래방 갔다고요? 또 이러실 수 있어요. 노래 부르러 간 게 아니라 코인 하러 갔다고요. 코인 노래방이 아니고 어디요? 비트코인 하러 갔다고요. 또 거기도 신고가 난다니까 또 추경매 사러 간 거죠. 그 다음에 인버스 사러 갔어요. 지수 인버스. 인버스 무지하게 많이 샀어요. 그리고 원유 있죠? 전 세계 경제 몰락한다고 원유 인버스, 그것도 그냥 인버스 말고 고버스 잔뜩 샀어요. 이거 저번에 얘기해서 며칠 전에 얘기했었죠, 그죠? 네. 이거 사러 갔어요. 코인하고 인버스하고 원유. 네. 하나는 뭘까요? 뭘 많이 샀을까요? 지금? 이건 숙제 내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코인, 인버스, 그리고 원유도 인버스 많이 사놨어요. 개인들이 이쪽으로 다 갔어요. 얘기해 드릴게요. 또 뭐냐면 해외 주식. 요즘에 누가 신고가나요? 테슬라. 이거 사러 갔어요. 미국의 메타버스 테마주 중에 로블록스라고 있거든요. 코드가 RBLX일 거예요. 로블록스. 요거 사든지 뭐 하루에 이제 미국 주식인데 로블록스 아시죠? 젊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로블록스. 요게 한 43%인가? 하루에 그만큼 급등했어요. NC소프트가 그 인이 상한가 나오는 줄 아세요? 네. 이게 영향이 있다니까요. 다 일로 갔어요. 주식시장에 지금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네. 너무너무 좋아요. 다 갔어요. 신용 쓰는 사람들 아까 보셨죠? 전멸. 그냥 주식하다가 전저점 깨지고 안 되겠네. 코인 하러 가고 지수 인버스 사놓고 이러고 있고 해외로 떠나고 이민 가고 그죠? 네. 그래 해외고 뭐고 간에 난 다 필요 없어. 기름에 투자할 거야. 근데
올라가는 거에 투자해야 되는데 거꾸로 떨어지는 거에 투자했죠. 또 있어요. 해외 선물. 돈을 많이 날렸으니까 투자금이 확 줄어들었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레버리지를 크게 써야 되니까 어디로 가요? 도박장. 네, 해외 선물. 줄임말로 해선이라고 하죠. 글로 간 거예요. 주식하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바닥일까요? 고점일까요? 바닥입니다. 그 개인들이 요즘에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여기서 주식을 팔았다는 얘기는 손해보고 팔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팔아가지고 다 절로 흩어졌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힘드신 거 알아요? 뭐가 힘드세요? 수익이 잘 안 나시니까. 그죠? 네. 무조건 참으세요. 맨날 참으라고 해서 죄송한데 솔직히 지수 이만큼 떨어진 지 한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것도 못 참아갖고 무슨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수익 나고 싶고 매일매일 돈이 돌았으면 좋겠죠? 맞아요. 네. 주식을 하다 보면 그럴 때도 와요. 그런데 지금은 네, 그냥 보릿고개예요. 그 사람들이 다 버리고 나갔어요. 네. 참다가 그 사람들 뭐 얼마 참지도 않았어요. 1, 2개월, 2, 3개월 해보다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제가 뭐 상상해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뉴스에 다 나온 얘기예요. 나중에 회원들한테 다 보여드렸고. 네. 전저점에 지수가 전저점 와 있다고 이게 깨질까봐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얘기해드렸잖아요. 코스피 지수는 3천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들 괴롭힐 거라고. 3천을 깼다가 회복했다가 깼다가 회복했다가 그럴 거라고. 그럴 것 같다고 그랬죠. 정확히 얘기하면. 코스닥은 1000. 딱 좋잖아요. 그죠? 여기 1000. 여기다 딱 대놓고 1000이 여기죠. 이런 식이죠. 1000을 깼다가 회복했다가 깼다가 회복했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갖고 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을 끌면 개인들이 킹콩으로 변해요. 가슴을 막 때리면서 답답해요. 네. 수익 낼 때는 선녀같이, 그죠? 네. 그 선녀 말고 선남. 그랬던 성격 좋아 보이던 그런 분들이 요즘에 수익이 조금 안 나니까 킹콩으로 변했다니까요. 콧구멍을 벌렁벌렁거리면서 가슴을 후려치고 있어요. 답답하다고. 네. 그걸 제가 이해는 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거 못 고치시면 네, 돈 못 벌어요. 맞죠, 그죠? 네. 이거 지수 누른 지 사실 몇 달 안 됐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개인들 다 주식 버리고 떠났으니까 같이 또 그쪽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신념 있죠? 네. 그거를 잘 지키셔야 돼요. 신념. 네. 신념이 다른 말로 믿음이잖아요. 그죠? 네. 그걸 잘 지키셔야 돼요. 네.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뭘 또 얘기해 드릴 거냐? 어제 그 추세선 매매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죠? 네. 추세선 매매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것도 이게 오늘 이제 해드린 얘기가 뭐냐면 어제 했던 얘기 연장선이에요, 이게 연장선. 자, 이제 좀 종목을 놓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어제는 이제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지수가 박스권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어제 얘기했던 추세가 세 개잖아요. 상승 추세, 횡보 추세, 하락 추세. 이거는 뭐예요? 횡보 추세죠. 다른 말로 박스권. 박스권이 깨지니까 개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조금 깨졌다고 그냥 바로 손절을 때려버린 거예요. 이거를 불교에서는 불쌍한 중생들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뜯어말리는데 참으라고 추가라고 손절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가 지금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알 거다 그랬잖아요. 오늘 했던 얘기도 잘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지수 저기 올라가 있고 종목들 이제 쭉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제가 했던 얘기가 기억나실 수 있어요. 저 사람이 그때 그래서 이 얘기를 해줬었구나. 지금 당장은 100%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시간 지나 보면 알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본 우리 기존 회원들은 다 아시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네. 잘 들어두세요. 나중에 때가 되면 기억나실 거예요. 왜 저 소리를 했는지. 네. 자, 아무튼 이제 어제 추세 매매 얘기할 때 똑같아요.
상승 추세가 뭐냐면 상승 추세가 이거잖아요, 그죠? 이 방향으로 가는 거. 상승 추세는 박스권을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박스잖아요. 박스인데 약간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쉬워요. 그 이제 여기에서 개인들이 언제 손절을 하냐면 이렇게 추세가 있다고 치면 여기서 이렇게 보시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제 옛날 기법이 뭐냐면 여기를 깨지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뭐 하냐면 손절하라고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법이 이거예요. 손절하라고. 근데 지금은 손절이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사야 되는 게 많아요. 옛날에는 아까 30년 전에는 손절해라. 왜 손절 안 하느냐? 응? 혼을 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안 해도 돼요. 오히려 그냥 아우 진짜 짜증을 한번 내셔도 돼요. 아우 진짜. 그래서 뭐냐면 이제 굳이 안 들어도 되는데 한번 들어온 거예요. 세차하고 딱 나왔는데 소나기 오는 것처럼 아우 진짜 뭐야 막 그 정도. 왜냐면 다시 올라가거든요.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 방에서 최근에 좀 수익 냈던 거 한 두세 개 얘기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시겠죠? 네. IMBC 가장 최근에 판 게 IMBC인데 처음에 여기에서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자, 보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8월 달에 지수가 급락하니까 갑자기 이 종목이 하락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미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저점이 어디죠? 여기잖아요. 그리고 여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게 그 박영선 씨 서울시장 그 수혜주였어요. 관련주였는데 박영선 씨가 낙마하고 나서 뭐 그 이후로 그냥 조용히 이제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었죠. 이게 뭐예요? 박스권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7월 달에 슥 떨어졌어요. 여기 이제 박스권 바닥이죠. 여기 보면은 박스권 바닥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뭐예요? 저점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와야죠. 횡보 추세니까.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거기에서 뭐 인플레이션 어쩌저쩌고 테이퍼링 어쩌저쩌고 하면서 지수가 급락하니까 전저점을 깬 거예요. 자, 그러면 30년 전에는 자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요? 손절해야죠. 자, 30년 전에 김영삼 대통령 때는 왜 손절을 안 했느냐라고 회원들을 제가 막 혼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하셨냐? 응? 손절했어야 된다. 아, 그래도 팔기 싫은데 제정신이냐고. 빨리 팔으라고. 응?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이게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불난집이죠. 빨리 나오라고.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 전문가. 이걸 추천한 전문가죠, 제가. 속으로 이래요. 아, 진짜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냥. 어차피 올라올 거긴 한데 그렇잖아요. 회원들도 이거 보고 있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갖고 있는데 뚝 떨어지면 누가 기분 좋아요, 이거. 그러니까 저도 보고 있으면 이게 뭐냐면 아 진짜 이게 뭐냐면 큰일 났다. 막 손절해야 되는데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아니라 아 진짜 안 가도 되는데 또 갔다 와네. 또 갔다 오네 또 이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바로 가면 그냥 되는데 꼭 한번 뺐다 가거든요. 그러면 한 보름 있다 수익 날 거 한 달 보름 걸리거나 아니면 한 달 걸리는 거예요. 바로바로 수익 나야지 되는데 왜냐면 여기서 바로 가는 거하고 떨어졌다 가는 거하고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약간.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아 진짜 이러는 거예요. 손절하는 게 아니라 이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냐면 개인들이 여기서 이걸 파는 거예요. 거래 하나도 없잖아요. 차트가 이렇게 전저점을 깨지면 꼭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 종목 끝났나요?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 종목 끝났나요? 예요. 이거 끝났나요? 전저점만 깨지면 끝났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지겨워 죽겠어요 진짜. 10년 전문가 10년 넘게 하면서 진짜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들어요. 지겨울 정도로. 네. 진짜 많이 들어요. 근데 전저점을 세력이 매집한 종목도요, 전저점이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많다니까요. 제가 그러잖아요. 아 진짜 그냥 좀 가지 또 진짜. 왜냐면 지수가 하락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는 하죠. IMBC가 이제 여기 8월 20날 마이너스 6%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들고 사람 별로 기분 안 좋아요. 그러나 양봉이 하나 나오고 확 올려버리죠. 이해 확 되세요? 네.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저희 방에 이제 회원 한 6개월, 1년차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떨어지면 아무 말도 안 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6개월만 돼도 이런 거 잘 안 물어봐요. 저희 방에 3년, 5년, 10년 된 회원들이 한 80명 넘는다니까요. 6개월, 1년 이상 된 분들은 더 많아요. 네.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물어볼 수 있죠. 올라온다니까요. IMBC 자 올라오죠. 그래 이제 박스권 나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쭉 올려요. 재밌어요. 그러더니 미안했는지 바로 올라와요. 네, 그랬어요. 회원들 보고 팔고 싶으면 좀 팔라고. 여기니까 한번 걸리거든요. 팔고 싶으면 파시라고. 네. 팔기 싫으시면 안 파셔도 된다고. 네, 헤라나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어떻게 또 리딩을 했겠죠? 자, 살짝 내려오죠. 이게 뭐냐면 이 박스권 있죠? 즉 이 횡보 추세를 거래가 조금 나와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왜냐면 박스권은 그냥 돌파해버린 거예요. 그냥 돌파하고 다시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해요? 전고점.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에서 왔다 갔다 하죠. 박스권 돌파해놓고 여기 걸터 앉아서 쉬고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살짝 들어요. 10월 6일 날은요. 원래 지수가 10월 6일 날 더 떨어졌잖아요. 그죠? 10월 6일 날은 요것만 떨어지고 끝났어요. 왜냐 앞에서 한번 했으니까. 개인도 다 이제 쫓아낸 거예요. 왜 쫓아냈냐면 간단해요. 전저점 깼잖아요. 이 전저점을 깨면서 떨어지니까 개인들이 다 전멸된 겁니다. 전멸. 그 다음에 지수가 급락할 때는 요거밖에 안 떨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코스닥 지수가 이때 이렇게 박살났잖아요. 이게 8월 20일이고 이게 10월 6일이 여기에요. 이만큼 지수가 떨어질 때 IMBC는 무시했어요. 이제 팔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이걸 살짝 돌리더니 조금 올라갑니다. 왜냐면 이제 홍준표 씨 이게 테마주였거든요. 홍준표 씨 테마주였어요.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랬어요. 팔고 싶으면 좀 파시라고. 네? 리딩 재밌게 하죠, 그죠? 네. 홍준표 씨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들고 있었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요? 전고점이죠. 다 안 팔았어요. 뭐하러 다 팔아요? 홍준표 씨가 예상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그날 홍준표 테마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갖다 집어 던지기 시작하면서 마이너스 24%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종가 관리를 참 잘했다고. 왜냐하면 웃으면서 들으시면 돼요. 같은 전문가가 봐도 아마 제가 약간 도라이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종가 관리를 참 잘해놨다. 그 회원들은 이상하겠죠. 미친, 드디어 주식하다 미쳤구나. 아니 이 세상이 이렇게 끝났는데 홍준표 씨 저기 뭐야 졌는데 경선에 졌는데 이게 종가 관리 잘했대요. 드디어 미쳤구나 이제.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근데 이 종가 관리 왜 잘했다고 했냐면 설명을 했어요. 네. 박스권 돌파하고 이 위에서 끝나지 않았느냐. 거래도 요만큼이면 적당하고 아랫골이 길고 이 정도면 잘 끝낸 것 같다. 그랬어요. 진짜예요. 여기 라이브 회원들 다 두고 계신데 제가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한 3, 4일 돌리더니 급등하더라고요. 여기서 그랬어요. 좀 파시라고. 수익 한 50%까지 났어요. 요 정도 깡은 있으셔야 돼요. 이게 뭐냐, 경력이거든요. 경험. 네. 이런 걸 하도 많이 맞아봐가지고 보면 대충 알아요. 오늘은 되게 잘 끝났어요. 이거를 양음량이라고 해요. 양음량. 그러니까 이제 현재까지는 굉장히 잘 끝났어요. 제가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가르쳐 드린 게 있거든요. 거래량 대충 한 24%, 25%에서 끝날 거라고. 정확히 23.8% 나오죠. 라이브 밴드 낮에 기억하세요? 야, 10시 한 12분쯤인가 오전에 얘기했었는데, 그때 거래량이 12.5%니까 여기다 2를 곱하면 된다, 대충. 그러면 25%? 그 정도 나올 거다.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맞아 떨어지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요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전저점 깨졌다고 해서 너무 놀라지들 마세요. 옛날 기법이니까. 그리고 두 개만 더 할까요? 이거 비싼 거 있어요. 유라테크, 다물 멀티미디어. 이거는 뭐 금방 끝났는데, 다물 멀티미디어를 여기서 추천했어요. 여기서 추천했는데 추천하자마자 바로 급등했거든요. 10% 이상.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졌더니 신규 회원, 문자반 신규 회원 중에 이제 한 두세 명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욕하면서 그래요. 매너도 없어, 진짜. 욕하면서 수익 났는데 안 챙겨줬다고. 안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 수익 났다가 10%, 20%. 저희는 10%나 20%짜리로 수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수익 났다고 어디 가서 자랑도 못해요. 부끄러워서. 실제로 10%나 아니면 20%짜리 수익 나면 회원들도 저한테 고맙다는 얘기 안 해요. 서로 네. 그런 걸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신규원들 중에 이제 초단타 성향인 사람들은 10%, 20% 수익 났는데 이걸 안 챙겨주고 이렇게 끌려 내려오면 진짜 무슨 저기 그 낯들고 찾아올 것 같다니까요. 옛날 저기 막 그 동학 농민운동 있죠? 이런 것처럼. 저번에 동학 난민운동이라고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네, 동학 농민운동입니다. 막 낯들고 찾아와요. 막. 이거 안 챙겨줬다고 막 죽이려고 그래요, 진짜. 네. 웃으시면서 들으세요. 네.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보니까 그냥 좋게 얘기했어요. 그냥 올라올 거니까 잘 갖고 있으라고. 네. 손절했대요. 이걸 왜 손절하냐고. 전저점이 깨져서 손절했대요. 전저점 깨졌는데 왜 손절도 안 시켜주냐고 저보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 진짜 100세 넘어서까지 살겠구나. 욕을 하도 많이 얻어먹어서. 응? 그랬다니까요. 막 욕하네요. 손절했대요. 미쳤구나 진짜. 그래서 저 이제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저기 손절했다고 하니까 네, 잘 가지고 계시라고. 회원들 웃더라고요. 기존에도 웃어요. 이거 갖고 손절하냐고. 그러고 나서 여기 회사 사장님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점상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싹 다 팔았어요. 끝. 네. 수익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매수가 6인데 3,000원대 사가지고 6,000원 전에서 팔았다니까요. 그분들 아마 밑주고 펄쩍 뗐을 거예요. 손절한 사람들. 근데 이분들 왜 손절했다고요? 본인 매수가를 범하고 이 여기가 이제 거래 실린 양봉이니까 어디서부터 배운 거예요. 차트 기법을. 여기를 깨지면 손절해야 된다. 이건 끝났다. 이건 눌림목이 아니다. 예, 옛날에는 눌림목이 아니었죠. 그러나 지금은 수시로 깨러 들어옵니다. 수시로. 이런 데서 한번 손절하시면 안 돼요. 잘 팔고 잘 나왔어요. 지금 이제 없지만 다물 멀티미디어가 뭐 하고 있냐면 아직도 잘 하고 있어요. 지금도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유라테크도 여기에서 보유 종목이었어요. 근데 이제 8월달에 급락이 나오니까 또 귀찮게 실이 여기까지 갔어요. 9,960원. 무슨 홈쇼핑 상품도 아니고 그죠? 네, 9,960원. 네. 갑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유라테크 가지고 또 난리친 사람들이 있겠죠. 왜냐면 전저점이 여기였는데 전저점이 깨졌잖아요.
박스권을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끝난 거 아닌가요? 세력 나간 거 아닌가요? 세력이 나간 흔적이 있어요? 없는데 언제 나갔다는 거예요? 세력이 거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차트만 전저점만 깨지면 그냥 맨날 물어봐요. 지긋지긋할 정도로 세력이 있냐 없냐. 네. 세력이 나갔으면 당연히 거래가 있겠죠. 없잖아요, 그죠? 근데 꼭 물어봐요. 세력 어디 갔냐고. 세력이 그러죠. 여기 있는데요? 이러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살살살 돌리다가 귀찮은데 가지 뭐 그러면서 올려버린 거예요. 어디까지요? 17,000원. 여기서 손절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주식을 좀 안 해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놓고. 그래갖고 무슨 돈을 벌겠냐고. 조금만 하루만 참았으면 여기서 팔았을 거고, 일주일만 참았으면 여기서 팔았을 거고, 한 달만 참았으면 여기서 팔아줬을 텐데 실제 여기서 팔았습니다. 그걸 못 참은 거예요. 전저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인들은 10월 6일날 코스피 지수가 전저점을 깼을 때 코인 사러 갔고, 미국 주식 사러 갔고, 인버스 사러 갔고, 그 다음에 원유, 원자재, 그것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떨어지는 거, 곱빼기, 고퍼스 사러 갔어요.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전저점 깨질까봐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생각 그만하시고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고 전저점 깨질까봐 불안하다 그러시면 그 시간에 앉았다 일어났다라도 하세요. 그러면 하체에 근육이 생겨서 근육이 붙겠죠, 그죠? 그러면 건강해지실 거예요. 건강해지시면 병원비 나갈 일도 없을 거고, 그죠?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사시겠죠, 그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려면 돈이 필요하시잖아요, 그죠? 주식을 잘 하려면 내가 생각을 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많이 하세요. 건강도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지면 정신력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병원 갈 일도 없고, 그렇죠? 남자분들은 또 하체 근육이 튼튼하셔야지 건강하게, 그죠? 잘 지내실 수 있잖아요. 네, 이왕에 하시는 거 스쿼트죠, 스쿼트. 허리 쫙 펴고 해보세요. 어깨에도 굉장히 어깨란다. 허리, 네, 허리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네, 저도 매일 해요. 네. 여러분들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쓸데없는 걱정으로 주말을 허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뭐 강의 도움되셨으면 유튜브 쪽엔 저기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다음 주에는 이제 또 다른 얘기 좀 이제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공개 방송 하거든요. 공개 방송 이제 월요일 날 공개 방송 진행하니까 공개 방송 때는 월요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진행을 하고, 그 공개 방송 때는 그 뭐예요? 회원가입 이벤트, 기간 연장 그 이벤트도 하니까 많이들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아침 9시부터 그 유튜브 방송 실시간으로 하니까 무료로 하니까 네. 뭐 문자 반응들도 그렇고 많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김 실장님이 저녁 방송 준비하시는데 오늘은 뭐 하시나요? 네. 이재명 씨 거하고 윤석열 씨 정책주 비교 분석하신다고 하네요. 안 그래도 우리 회원들한테도 얘기를 해드리려고 좀 준비하는 게 있는데 지금 김 실장님 이거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그래요. 이재명 씨 거하고 윤석열 씨 거 정책주 있죠? 이게 정책주가 지금 흐름이 되게 달라요. 요즘에 그 지지율 보면은 이재명 씨가 되게 안 좋게 나오시죠, 그죠? 근데 이재명 씨 옛날에 나왔던 정책주하고요, 지금 윤석열 정책주를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래량 들어온 거하고 차트 만들어 놓은 게 진짜 달라요. 네, 저도 이거 다음 주에 이제 공개방송 때 얘기하려고 준비해놨는데 오늘 김 시장님이 좀 하신다고 하니까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돈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정책주를 한번 뽑을 거예요. 근데 이재명 씨 거냐 윤석열 씨 거냐,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씨 쪽이 지금 더 잘해놨어요. 윤석열 씨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 테마주가 굉장히 수급도 좋고 차트가 달라요. 아마 그거 설명하실 것 같은데 차트랑 수급이랑 뭐 과거 이런 것들 얘기하실 것 같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김 시장님도 주식 20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도 설명을 되게 잘해 주실 겁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네, 오늘도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일주일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주말 동안에 휴식 잘 취하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